이번 시간 바로 동명사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지. 자, 우리가 레벨 3 정도 듣는 친구들이라면 동명사도 대단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동명사 그냥 좀 쉬운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좀 복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합적으로 다루냐고? 우리가 동명사에는 결국엔 동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는 특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자,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Being a parent. 자, 부모가 되는 것은 이죠. 부모가 한 사람이 한 부모가 되는 거니까 뭐 남자든 아빠든 엄마든 어쨌든 a parent라고 하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being a parent, 부모 한 명, 뭐 아빠든 엄마든 부모가 되는 것은 입니다.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맺힌 게 있나 봅니다. 네, 맨날 뭐 수업하면서 맨날 뭐 맺혀 있어. 네, 정말. 집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원숭이. 네. 자, he considered. 그는 고려했다 그래요. 고려했다, 즉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Not going to the party. 파티장에 가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하자. 우리가 consider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기를 고려하다인데 뭐뭐 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동명사 앞에 not을 붙인 거고요. I'm sorry, 미안해요. for 뭐에 대해서? Having broken my word. 나의 단어를 깨트렸던 것, 즉 나의 약속을 깨트렸던 것 미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조금 특이한가요? ing이긴 한데요. having pp입니다. 우리가 동명사에 have pp를 섞은 거죠. 바로 완료 동명사라고 되어져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체키라는 문장 살펴봤어요. 동명사 기본 배우고 그리고 동명사의 이렇게 다양한 시제 표현, 수동태 표현까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곧. 자, 이제부터 출발할게요. 자, 이제부터 grammar point 출발해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 바로 동사를 명사로 바꿔 쓰기 위한 장치. 그게 바로 동명사죠.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요런 패턴. 요거 바로 동명사라고 부르고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죠. 결국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명사예요. 명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등등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챕터 1에서 투부정사를 공부했었는데 투부정사는 전치사 바로 뒤에는 쓸 수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주어로 쓰이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greet 하면 인사하다거든요. ing 붙여서 뭐뭐 하기라고 했어요. greeting, 인사하기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동명사에는 동사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내부에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사가 가지는 성질에 의해서 나름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죠. 인사해 누구를 대상으로? customers, 고객들. 그래서 고객들에게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greet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써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인사하다.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누구에게 인사하다의 표현인데 커스터머들에게, 고객들에게 인사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나름 가져온 거죠. 그런데 또 동사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목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연 설명을 가져와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개떡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well과 같은 부사 표현을 넣어서 또 의미를 확장했어요. 동명사는 결국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명사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확장해서 의미를 형성시킬 수가 있구나. 되게 유용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어주고
고객들에게 잘 인사하는 것은 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됐습니다. 바로 주어 자리에 쓰인 거죠. 자, 이렇게 명사인 거죠, 결국. 그런데 단어가 하나면 명사이지만 동명사를 써서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다른 어구를 수반한 이런 상황. 그럼 어때요? 단어가 여러 개 많아진 거죠.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기는 한데 단어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라고 하죠. 자,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이룬 의미 단위를 우리는 구라고 하죠. 3개나 되죠. 네, 그래서 구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명칭에 해당하죠. 명사. 그래서 명사구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구, 바로 동명사가 들어있는 명사구 또는 동명사가 들어있다 해서 동명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에게 잘 인사하는 것은 입니다. 매우 중요한이라고 하죠. 내부에 고객들하고 복수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고객들한테 잘 인사하는 거, 그 행위 자체 하나거든요. 동명사 또는 동명사구 항상 단수 취급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하나 더 볼까요? helping the poor 라고 합니다. 더 쓰고 형용사 쓰면 형용사 한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죠. 그래서 the poor 라고 하는 것은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ing 붙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렇게 되죠. 자, helping the poor, 아하, 구를 이루었습니다. 동명사 구, 명사 구 다 되고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입니다. 매우 가치 있습니다. worthy, 가치 있는 이라는 거죠. 자, 지금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인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목적어 볼게요. Nobody enjoys, 아무도 즐기지 않아요. no가 들어있어서 부정이죠. 자, enjoy, 즐기다. 무엇을? 즐기다의 목적어가 나와야 해요. 목적어. 근데 ing 붙였죠? 뭐뭐 하기, 걷기, 그래. 아무도 걷기를 즐기지 않는데. 근데 동명사에 walk란 동사가 들어있다 보니, 자, 동사적 성질,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지? 어떻게 걸어? 혼자 걸어. 어디서? 정글에서. 언제? 밤에. 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사 표현을 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의미가 이렇게 의미 단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밤에 정글에서 혼자 걷는 거. 그걸 누가 즐겨? 완전 무섭지. 야, 정글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냥 밤에 걷는 거 무서워, 나는. 우리 동네에서도. 근데 정글이래요. 오노. 세상에, 나는 집에서도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불 안 켜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것도 무서워, 집에서도. 근데 엄청 무섭겠다. 아무도 즐기지 않아. 뭐를? 밤에 정글 속에서 혼자 걷는 것을, 바로 동사의 목적어로 나온 ing,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인 케이스죠. 자, 보어를 봅니다.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문법적으로 부족할 때 써주는 단어가 보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뜬 구름 잡는 것 같지? 우리가 레벨 2 챕터 1에서 형식을 공부하면서 보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주어 동사만 말했는데 의미가 불충분해. 가장 대표적으로 이다 라고 해석되는 비동사는 이 형식이어서 뒤에 보호가 필요하지 라고 했었죠. 나는 입니다. 뭐? 나는 뭐뭐입니다. 뭐뭐라는 말을 해줘야 문장이 완성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뭐뭐, 요게 보어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완벽한 설명은 아니죠. 보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고 또 문법성이 떨어져. 문법성이 옳지 못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단어, 보충해주는 단어가 필요해. 그게 바로 보어다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보어라는 어떤 문법 용어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동명사 공부하면서 문장이 이해가 된다, 해석이 된다, 사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의 취미는 입니다. 입니다. 이다 나오죠. 뭐뭐입니다. 뭐뭐에 해당하는 표현, 바로 보어, compliment라고 하죠. 보어, C로 줄여 쓰는데 ing 붙였습니다. 뭐뭐 하기, 발명하기, 그래.
자, 그런데 발명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서 또 의미 확장됩니다. 유용한 물건들을 발명한다. 그러면 그의 취미는 유용한 물건들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이다 뒤에 나와서 보어죠. 뭐뭐입니다의 뭐뭐 자리에 단순한 어떤 명사를 써도 되지만 동명사를 이용해서 동명사 구를 집어넣으면 또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유용한 물건들 발명하는 거야. 취미가. 네,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더라. 자, 우리 제자들 딱 보고서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문법 용어에 집착할 게 아니고 그거 집착하지 말고 각각의 지금 문장을 봐봐. 이해돼, 안 돼? 이해돼? 해석돼? 알겠어? 그럼 충분해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가 있죠. 즉 전치사 바로 뒤에 그 전치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죠. 뭐라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야? 전치사의 대상.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John is tired of. be tired. 피곤해. 뭐뭐에 대해 피곤하다. 즉 뭐뭐에 대해서 피곤하고 질력나고 실증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브는 전치사죠. 근데 전치사의 대상으로서 뭐뭐하기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피곤하냐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해? 데스크에서. 언제? 매일. 그러면 지금 동명사가 지니는 동사가 들어있어서 이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 단위 확장이 됐는데 매일매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이 실증이 나다. 진력이 났다. 피곤하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오브 뒤에 뭐뭐 하기 하는 것 자리에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to 쓰고 동사원형 바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뭐뭐 하기 하는 것 가능하지. 이론상. 하지만 가능하지 이론상. 근데 실제 문장에서 전치사 뒤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투부정사의 제약사항 중 하나가 전치사의 대상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계속 대상이란 말을 하는 이유는 전치사 뒤에 써져 있지만 전치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순에 의해서 전치사 바로 뒤에 이렇게 나타나기는 했어. 순서에 의해서. 그러나 그 전치사와 관련이 없이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레벨 3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 많이 했고 독해도 많이 했고 해서 그런 경우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동명사, 결국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구나 라는 걸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부정은 어떻게 하는가? not 또는 never와 같은 부정어를 동명사 앞에 써주면 되죠. not answering, 대답하지 않기 그래요. 자, 뭐뭐 하기. 그런데 answer라는 동사가 the ques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져왔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답하지 않는 것은 can be, 뭐뭐일 수 있다. 좋은 strategy, 전략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또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 또는 뭔가를 물어봤어. 근데 대답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좀 못 들어주게 했을 때 안 돼. no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말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딴 얘기를 해. 그럼 상대방이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 돌려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전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선생님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것이 선생님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영어 회화해서 외국인 교수가 와서 듣는 그 수업에서 외국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는 방법들. 뭐 yes로 말하면 no, yes, no 방법도 있고 뭐 그거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로서 대답하는 방법, 그다음 대답을 하지 않는 방법, 회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요 동명사의 시제입니다. 자, 동명사는 결국에는 명사지 명사. 그치만 동사가 들어있어서 그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목적어나 부사 표현 등등 다양한 어구를 수반할 수 있다. 이거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동사는 시간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죠? 자, 그런데 동명사도 동사가 들어있으니 시간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ing라고 뒤에 딱
꼬랑지가 붙어 있다 보니 자유자재로 영어에 존재하는 12시제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좀 과거 정도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ing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바로 have pp, 완료형이죠.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 이 have pp의 형태를 빌려와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동사 원형에 ing 붙인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 have pp에 ing를 붙인다는 거야. have pp에 ing. 그러면 ing를 여기에 붙이겠어? 여기에 붙이겠어? pp에 붙일 수가 있나? pp는 매번 달라지는데 동사가 어떤 건지에 따라. 그지? 그러니까는 얘한테는 어차피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얘가 having pp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having pp 뭐뭐 했던 거 뭐뭐 했기 정도죠. 우리가 동사 원형에 ing를 쓰면 어때요? 뭐뭐 하기 하는 거. 그리고 having pp 뭐뭐 했던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having pp라고 해서 완료 시제형을 이용해서 써준 거니까 얘를 완료 동명사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 단순한 ing 있잖아. 그거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 동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단순 동명사라고 그냥 이름을 조금 붙여준 거지 뭐 단순 동명사가 엄청난 무슨 용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동명사인데 완료 동명사와 구분 지으려고 그냥 나온 이름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동명사 단순한 것부터 봅니다. 그냥 ing인 거죠. 자, 그의 직업은 입니다. 동사 이다 뒤에는 보가 나오죠. 보어로서 쓰였어. helping 뭐뭐 하기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I'm proud of 뭐뭐에 대해 자랑스러워요. 자, 뭐에 대해 자랑스럽냐면 being 뭐뭐 하기 그런데 smart 똑똑한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전치사의 뒤에 나와서 네, 동명사를 썼죠. 투부정사를 썼고요. 나는 똑똑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껴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기 하는 거라고 해석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완료 동명사 볼게요. 뭐뭐 했던 거라고 해석하라고. 그지? 뭐뭐 했던 거 또는 뭐뭐 했기. He regrets. 그는 후회합니다. 무엇을 후회하느냐? ing가 나오죠. 그리고 have pp, 비동사의 pp잖아요. lazy, 게으른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것을 후회한다. 근데 게을렀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being lazy가 아니라 having been lazy를 써서 시제를 표현해주고 싶었던 거야. 예전에 미안. 예전에 게을러 빠졌었던 것을 지금 후회한다라는 거죠. 뭐뭐 했던 거, 뭐뭐였던 거 정도로 해석이 되고. 자, be ashamed,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수치스러웠었냐면 having wasted라고 하죠. ing, 뭐뭐 하기, 동명사고요. 자, have pp죠. 낭비했었던 거 그래요. 자, 무엇을 낭비했냐면 the best years, 최고의 해들. 무엇에? 나의 인생에. 그래서 나의 인생의 제일 좋은 시절들을 낭비했었던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스러웠던 것 자체가 지금 과거죠. 예, 그러면 타임라인을 그려봤을 때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한다면 수치스러웠던 것 자체가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에 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막 흥청망청 막 대충 낭비하고 살았었어. 근데 이제 한 5년쯤 돼갖고 한 20살 때쯤 되니까 그래, 한 25살쯤 됐어. 여기는 한 10살, 그래, 한 18살이라고 하자. 18살 때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때 약간 철이 없었던 거야. 25살 딱 되니까는 이 시절에 내가 이때 당시 내 인생에 좋았던 시절을 그냥 다 낭비했었던 이거가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30살인데 이제는 막 되게 잘 살아 막. 자, 스토리가 뭐 아주 네, 다양하네요. 아무튼 이랬을 때
뭐뭐 했었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절이 과거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뭐뭐 했었던 것을 수치스러워했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자, 어쨌건 ing는 뭐뭐 하는 거 하기. having pp. 뭐뭐 했던 거, 뭐뭐였던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요, 동명사의 수동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명사는 동사의 ing인데 또 동사의 또 다른 특징은 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동사적 성질 총 3가지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동사적 성질,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뭐 목적어나 부사 표현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했던 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having pp가 나온 거죠. 완료 동명사. 그다음 세 번째는 태를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동사에서 수동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뭐뭐 당하다. 그지? 그러면 뭐뭐 당하기, 뭐뭐 당한 것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은 동사의 ing인데 수동태가 들어간단 말이야. 수동태는 BPP죠? 여기에 동명사 ing를 붙여야 돼. 자, 그럼 여기에 붙이겠어? 여기에 붙이겠어? pp에 붙일 수가 있나? 없지. 그치? 매번 동사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pp가 계속 달라지는데 pp 형태의 ing 붙이는 거를 살아생전 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생전 없지. 그지? 그러니까는 비동사에 붙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being bb로 써주면 그럼 뭐뭐 당한 것, 뭐뭐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 그러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완료 동명사, 즉 뭐뭐 했던 거 하고 수동태 당한 거 하고 합하는 거야. 즉 뭐뭐 당했던 거 이러면 어쩔 거요? 오호, 섞어야지. 그지? 그러면 뭐뭐 했었다라고 하는 have pp 하고요. 시간 표현. 그 다음 수동태 섞어줍니다. 자,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동사의 pp형. 그래서 have, 비동사의 pp는 been이죠. have been pp가 됩니다. 그럼 뭐뭐 당했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뭐뭐 하는 거 하기 하고 동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자, ing를 어디다 붙입니까? 여기밖에 없죠. 네, 그래서 having been pp. 뭐뭐 당했던 거 having been pp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복잡스럽게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자, 이게 있잖아. 요렇게 합해서 요렇게 나온다. 요거를 이론상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언어는 이해 다음에는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having been pp, 뭐뭐 당했던 거 이렇게 좀 따로 하나의 어휘 실력으로서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표현일수록 그리고 그런 어떤 문법 포인트일수록 나와 관련지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영작해서 그 영작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나오는 것부터 지금 좀 복잡해지고 있단 말이지. 자, 생각해봐. 자, Kate doesn't like. Kate 좋아하지 않아. 뭐를 안 좋아하냐고? ing, 뭐뭐 하기. 그런데 BPP지? 비동사, PP. treat 하면 대접하다예요. BPP이므로 대접받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습니까? unfairly, 불공평하게. 그러면 요렇게 묶어서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거라는 뜻입니다. 케이트는요,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해?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나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저기다 I don't like 라고 써서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써보는 거야. 또는 여러분 일기를 쓰시나요? 또는 뭐 다이어리, 뭐 플래너? 거기에 한두 문장씩 오늘 배운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나만의 어떤 내용을 써보는 거지. 그지? 또는
나 저기 이렇게 불공평하게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거, 뭐 이렇게 또 다른 어구를 넣어서 의미를 확장시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at 뭐뭐에 대해서 화가 났냐면요. 자, 요번에는요 ing 나왔어요. 뭐뭐 하기. 그런데 have been pp입니다. deceive라고 하면 속이다예요. 속이다. 그런데 have been pp거든요. 자, have pp 완료형으로 뭐뭐였던 거, 뭐뭐 했던 거, 과거 표현해 주려고 넣어준 거고요. 요 부분은 BPP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having been PP가 뭐였죠? 뭐뭐 당했던 거. 속임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속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절에 사기를 당했었어. 아니 그냥 상상으로. 그리고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사기는 사실 있죠. 그죠?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보면 진짜 막 이뻐가지고서 딱 보면 딱 들어가면은 카톡 프로필은 아니어도 아무튼 프로필 사진에 보면 진짜 막 초절정 막 절정 미인이야. 근데 사실은 사기야 사기. 스노우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스노우 진짜 솔직히 사기잖아. 그거 하면 진짜 이뻐 막. 고양이 막 얼굴 막 요래요래 됐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거 사기지 사기. 막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런 거 생각해 막. 사기 당했던 것에 화가 났습니다. 속임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내가 뭐랬어? 어려운 내용일수록 표현이 어려울수록 문법 포인트가 복잡해질수록 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본 영작 문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오래가고 헷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막 잡소리 같지만서도 계속 상황 얘기해 준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뭐뭐 당했던 거 어떤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까? 뭐 카톡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친구와 카톡으로 있었던 일,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장을 조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명사 그라머 포인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그럽니다. try to 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try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라는 의미죠. avoid, 회피하다, 피하다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피하느냐? 운전하기를 피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운전하다가 아니라 운전하기 동명사로 써야죠. 자, 사실 이 avoid와 같은 요 동사는요. 뒤에 동명사를 항상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를 회피하다, 피하다 라고 했을 때 ing 바로 동명사만 써야 돼요. 자, 우리가 뭐뭐 하기, 하는 거 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동명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동명사로 뭐뭐 하기 하는 거 말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챕터 1에서 공부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어때요? 뭐뭐 하기, 하는 거 가능하죠. 자, 하지만 둘 다 뭐뭐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동사를 명사화 시켜주는 기능이 둘 다 있지. 하지만 문장에서는 둘 다 혼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어떤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 동명사를 쓸지 투부정사를 쓸지가 결정이 되죠. 자, 요거는요 우리가 다음 동명사와 투부정사 비교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일단 요거 avoid ing 뭐뭐 하기로 회피하다. 요 정도는 아예 수거처럼 우리가 좀 외워줄 필요가 있죠. 레벨 2에서부터 공부 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어쨌든 뭐뭐 하기라고 해서 동명사로 쓰고요. 자, during 뭐뭐 동안. 자, rush hour 바로 rush hour를 말하는 거죠. 가장 바쁜 우리가 rush hour는 한국말로도 rush hour라고 하잖아요. 혼잡한 시간. 그래서 rush hour 동안 운전하는 걸 좀 피하려고 좀 해보세요. 노력하세요. 라는 거고요. 자, reading English 영어를 읽기 뭐뭐 하기 동명사죠. 자, 동명사 구를 이루었습니다. 영어를 읽는 것은 입니다. easier 더 쉬워요. 뭐보다 말하는 것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뭐뭐 하기와 뭐뭐 하기를 비교합니다. 앞에 동명사로 썼죠. 그러면 뒤에도 병렬 구조로 ing 뭐뭐 하기로 써주는 거지. 그래서
speaking it. it은 English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병렬 구조로 쓰는 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아니 둘 다 뭐뭐 하기 하는 거 투부정사 동명사 다 되는데 혼용해서 쓰진 않아요. 네, 병렬 구조로 같은 어구로 이렇게 동급으로 쓰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I was sorry for beating my promise. 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뭐뭐에 대해 하고 for 전치사 썼고요. 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주는데 not이 앞에 있어야 되죠. not keeping. 우리가 동명사 부정할 때는 not을 앞에 붙이죠. 투부정사 부정할 때도 not을 앞에 붙였어요. 자, 4번입니다. What is the use? 소용이 뭐냐라는 거죠. The use, 사용. 더가 앞에 있어서 이건 명사로서 쓴 거예요. 무엇의 소용이 뭐냐. 즉 무슨 소용이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의 소용이 뭐냐면 그녀에 의해서. 자, 의해서라는 말이 나왔어. 딱 봐도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야겠다. 그지? 그래서 그녀에 의해, 즉 그녀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praise, 칭찬하다인데 칭찬받기라고 해야 하므로 being, pp, 바로 동명사의 수동태 의미까지 넣어주죠. being, pp. ing 있으니까 뭐뭐 하기가 되어주고 동명사고, 그리고 내부에 be, pp, 수동태죠. 칭찬받다, ing 붙여서 칭찬받기 이렇게 되어주겠네요. 자, do you mind? 너 꺼리냐? 싫어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mind라는 것은 꺼리다, 싫어하다 라는 게 좀 공손하게 물어볼 때 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저 문 열면 싫으신가요? 꺼리시나요? 라는 게 결국 그런 얘기죠. 자, do you mind? 그런데 mind, ing,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뒤에 동명사를 쓰죠. 자, do you mind working? 일하는 거 꺼리시나요? fo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고요. another 그럽니다. 또 다른이라는 뜻이죠. 자, 또 다른 시간, 즉 1시간 더라는 거야. 이때까지 일을 했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1시간 더라는 거죠. 우리가 another라고 하면 추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시간 더, 또 다른 1시간 더 좀 일하는 거 싫으신가요? 라는 겁니다. 자, 나의 favorite, 좋아하는. favorite 자체가 좋아하는 이란 뜻도 있고요. 좋아하는 것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명사로 써야겠죠. 서핑하기라고 해서 ing 이렇게 붙입니다. 자, please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주세요. 저녁 먹기 전에. 자, 전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before 전치사죠. 자, 전치사로 썼어요. 그러면 먹기 하고 명사 바로 동명사를 써주는 거죠. eating dinner. 그러면 저녁 먹는 것 전에 요렇게 되어주겠습니다. 자, 그는 자랑스러워해요.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라는 거에 자랑스러워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be proud of. 뭐뭐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다죠. of는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 말은 동명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직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정직한 거. 정직하기. 그러려면 be, ing로 써야겠네요. being honest. 그럼 정직하기 되어주죠. be는 admitted. 인정했습니다. 자, that 이하의 것을 인정했어. 그가 had pp죠. 실수를 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 자, 인정했다라는 게 과거고요. 그리고 had pp, 과거 완료를 썼으니까 대과거죠. 즉, 과거보다 더 과거. 그래서 이 문장은 타임라인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다. 그러면 인정했던 시점은 과거예요. 과거에 인정을 했어. 뭐를?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과거, 대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었던 것을 과거 당시에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정했어 라고 하죠.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인정했다. 바로 동명사 부분으로 이 부분을 써주라라는 건데 근데 보니까 주절이 과거인데 내용상 과거보다 더 과거를 써야 하는 상황이죠. 아하, 그러면 완료형을 이용해야겠네요. 완료 동명사. 그럼 having pp. 그냥 ing를 쓰면 뭐뭐 하기이지만 having pp로 쓰면 뭐뭐 했던 거, 뭐뭐 했기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having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던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수를 했던 것을 인정했다. 주절이 과거인데 했던 거라고 한다면 주절보다 더 과거가 되어줘요. 과거보다 더 과거가 되어서 원래 애초의 문장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휴식을 취한 뒤 나는 계속 달렸다 그래요. keep ing 뭐뭐 하길 계속하다. 계속 뭐뭐 하다라는 거죠. kept running 계속해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절은 똑같아요, 지금. 그죠? 요 앞부분을 바꾸라는 건데 자, after 주어 동사. 그럼 after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after는 접속사로 쓰인 거야. 자, 그런데 후에, 뭐뭐한, 뒤에 라는 의미는 같지만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를 써주면 그때의 after는 전치사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미는 같지만 구조적으로 좀 다른 거죠. after가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지. 즉, 주어 동사가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냥 명사가 뒤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명사가 뒤에 오는데 동명사로 써야겠죠. 그러므로 taking a rest라고 써주면 휴식을 취하기가 되어주고 휴식 취하기 후에 이렇게 되겠네요. 자, our professor said nothing. 우리 교수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사 and 그리고 went out 밖으로 나갔습니다. of the lecture room. 바로 강의실, lecture 강의란 뜻이죠. 그래서 강의실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나갔어. 한마디도 하는 것 없이 라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뭐 없이라고 하는 without이란 정치사를 써주고요. 뭐뭐 없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말하기 없이 say에다가 ing 붙여. 그러면 말하기 a word, 한 단어라도 말하기. 바로 saying a word, 한마디라도 말하기 정도입니다. 한마디를 말하는 것 without, 없이. 그래서 이 전체가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거든. without이라는 전치사 이용했고 뒤에는 동명사를 쓴 겁니다. 자, 부주의한 것은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쵸? 그쵸? 네. 자, 그러면 can be the cause, 원인이란 뜻이고요. 자,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뭐가요? 부주의한 것. careless, 부주의한이란 형용사죠. 그럼 부주의한 거, 부주의함이라고 써야 하므로 be careless라고 해야 부주의하다가 되고 부주의하기라고 하려면 비동사의 ing를 붙여서 being careless라고 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기억을 했습니다. 뭐를? 문을 닫지 않은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뭐뭐 한 거, ing. 근데 안 한 거이므로 not을 붙이면 되겠죠. not 써주고 lock, 잠그다인데 ing 붙여서 locking the door. 문을 잠그기, not을 붙였으니까 안 잠그기. 그래서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이 기억났다라는 거죠. 자, 나의 아들은요. be ashamed of, 뭐뭐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다. 창피해하다라는 뜻입니다. of는 전치사, 그럼 뒤에 명사를 써주는데 꾸지람 받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자, scold라고 하면요. 누구누구를 꾸짖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꾸짖다. 혼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꾸짖음을 당하다 그러려면 수동태로 바꿔야겠죠? 꾸짖음을 당하다. be scolded.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런데 받았던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해서 수동하고 완료하고
다 섞어봐라 라고 지금 선생님이 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했던 거라고 해야 하므로 having pp 그리고 bpp가 섞인 having been pp가 들어가줘요. 자, having been pp 그러면 뭐뭐 당했던 거란 뜻이죠. 일단 당하다의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BPP 수동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뭐뭐 했던 거 과거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have 들어가고 PP 여기도 bean이 사실 PP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have PP, BPP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have PP고요. 요 뒤에가 딱 봐도 BPP죠? 수동태. 그래서 완료와 수동태가 섞이고 그리고 ing가 붙어지는 케이스입니다. having been pp 뭐뭐 당했던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꾸짖음을 당했던 거라고 하니까 having been scolded 라고 써야 꾸짖음을 당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스러워한다. 요렇게 배워주겠네요. 되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완료 동명사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들어있는 동명사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완료와 수동태를 합하면 사실상 이건 대단히 고난도죠. 네, 사실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거 뭐야 잘 모릅니다 다들. 근데 우리 제자들 욕심내서 좀 이런 것까지 같이 가져가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개념을 느끼는 영작 코너입니다. 자, 두 문장 우리 제자들 꼭 반드시 영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어요. 네, 어때요? 이런 일 쓸 일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일기나 이제 쓰는데 친구가 화가 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다 라든가 또는 뭐 아빠나 엄마가 화가 나셔서 화가 나시지 않더라도 무슨 일에 의해서인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뭔가를 했다 뭐 이랬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이런 말 바로 without 이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는 동명사를 이용한 표현 함께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제자들 요거 한번 영작해 보시고요. 자, 나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be afraid of 뭐뭐에 대해 두려워하다죠. 근데 이제 두려워했다 그러면 was afraid. 근데 않았다니까 뭐 not을 붙여주면 될 것이고 자, 여러분이 뭐 거절당하는 게 두렵지 않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부분을 현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절하다가 reject예요. 뭐뭐를 거절하다. reject. 근데 이제 거절당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요청을 해서 거절되는 거. 근데 요것도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서 대시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 이런 것도 reject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말이야 거절당하는 게 두렵지 않아. 일단 고백을 하겠어. 네, 위험한가요? 자, 거절당한다 그러니까 be rejected 라고 해야겠죠. 자, 뭐뭐 하기,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be rejected 부분에 동명사를 넣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단히 난이도가 있는 지금 문장인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개느끼 두 문장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응용해서 몇 문장 더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동명사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